경기도 성남이나 강주, 또 호남의 강주, 완주, 그리고 충청의 청주, 또 경북에도 경주, 상주 등에서 아무래도 뭐 지하 같은 데는 좀 환기가 좀 어렵고 환경이 그러면은 주방, 화장실, 목욕탕을 공동으로 쓴대요. 저 주방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이니까. 사람도 많고 몰려서 좀 무서웠던 것 같긴 해요. 코로나도 많고 하니까.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관련 소식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계속 이렇게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고 계신데 현재 그 확진자 수치 이 추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 예, 어제 561명 이것은 주말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네. 주말 효과가 1월 화까지 갑니다. 보통 지금으로서는 5, 600명, 네. 또 주중은 수, 목, 금, 토 6, 700명 네. 이렇게 해갖고 좀 지난주 하루 평균이 650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예. 하지만 일단은 안정적이다. 예. 지난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더구나 그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는 아직 일이 안 되는 0.99 정도이니까 네. 계속 지속될 것으로는 보이지만 예. 하여튼 또 내일은 주말 효과가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도 또 수요일 정도 되면은 6, 700명 이상씩 나오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위험하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 좀 안심되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예. 지금 60에서 74세까지 접종을 다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예. 조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우리 60대에서 74세 이상들 다 접종이 받는 시기까지만 잘 버텨준다면은 네. 결국은 그 이후는 좀 방역 통제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기본 기초 방역 수칙 같은 것들을 시민들이 좀 잘 지켜왔던 것들이 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좀 다른 점이 예. 작년 여름에 뭐 3차 유행 이럴 때에는 환자 수가 뭐 400명, 뭐 1000명까지도 올라갔습니다만 단기간이었고 네. 한 5, 600명 되면 굉장히 많은 수로 알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일단은 우리 방역 통제가 잘 듣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예. 이 여러 가지 그 의료 체제라든지 혹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잘 따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심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변수가 이게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변이주들이 굉장히 심각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예. 언제 어디서 2, 3천 명 되는 이 폭발적인 방역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선제적인 해야 강화 된다. 조치에 들어가야죠. 그럼 지금 3주 지금 현행 그 방역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3주 정도. 3주를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이 정도?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유지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해외 변이주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속도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언젠가 이것이 갑자기 늘어난다면은 폭발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상황의 관리가 된다면 거리두기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악화된다면 늘릴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약처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 그 코로나 백신을 국내 사용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발언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죠. 이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으로서 국내에서는 4번째, mRNA 백신으로는 국내에서 2번째 허가받는 백신으로 유럽, 미국 등 39개 국가와 WHO에서 조건부 허가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그러면 백신 수급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좀 백신 수급의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 모더나는 미국의 NIAID 국립감염병
연구소에서 즉 알러지 감염병 연구소에서 네. 개발을 하면서 이 모더나가 개발을 했는데 모더나가 이 상용화된 상품으로 이게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도 생산 기반이 제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기반을 mRNA 기반으로 하는 이 백신을 생산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굉장히 만들기도 까다로운 데다가 시설도 다 새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이것을 CMO로 생산을 해야만 결국은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상황인데 기술을 갖고 와서 한다는 거죠? 기술을 받아다가 기술 네. 이전을 해줘야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한다는 거 CMO인 경우에 있어서도 예. 기술 이전을 해서 만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아, 예. 사실은 그 백신 원액 벌크라고 그러는데요. 네. 원액을 가져다가 우리는 병입을 해서 예. 분주를 해서 아마 파는 이 정도 상황이만 된다 할지라도 네. 물량 수급이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아직까지 아직까지 모더나가 우리나라에 2분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예. 지금 대통령이 미국 가 계시니까 미국에서의 백신 수합으로 모더나를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은 모더나를 먼저 들여오고 예. 우리는 모더나를 생산해서 다시 예. 갚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예.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승인이 늦게 나는 건가요? 이게 다른 나라의 국가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일찍 나는 겁니다. 예를 빨리 들어서 나는 건가요? 예. 일본의 경우 일본도 예.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승인이 됐는데 예. 자기네 나라 국민들도 실제로 임상을 다 하면서 승인을 하거든요. 예.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빨리 하는 거군요. 우리는 예. 임상 3상의 결과들을 다 모아서 예. 또 해외에서 영향들을 다 보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모더나 백신이요. 약간 이상 사례가 있는데 경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작용 중에서 필러 시술? 그러니까 이게 그 주름을 피고 그런 건가요? 필러 그렇죠. 수술? 예. 뭐 저도 뭐 여자들이 많이 하고 잘 모르는데 네, 네. 주름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얼굴을 펴주게 하는 주름 예. 없애주는 것인데 예. 이것이 이제 부작용 사례가 이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부위가 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뭐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재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니고 드문 거군요. 그렇죠. 필러 시술을 했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필러 시술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접종 후에 얼굴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집어넣습니다. 예. 오늘 뉴스 중에서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요. 교차 접종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를 맞고 2차를 다른 걸 맞춘다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선 이 교차 접종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일단은 뭐 의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예,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영국에서도 많은 연구들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같은 플랫폼으로 하는 즉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스푸트니크를 한다든지 뭐 얀센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을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영국이나 이런 데와 달리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일단 1차 접종을 받았는데 2차 접종인 경우에는 파이자라든지 모더나의 전혀 mRNA 다른 백신 교차 접종을 하는 건데, 거를 예. 의학적인 근거 없이 일단 실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스페인의 연구에서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서 그다음에 2차를 파이자 백신을 맞았을 경우 네. 면역력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간다 하는 것을 예.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 영국에서도 결과는 있었어요. 2차 접종을 파이자로 했을 경우 mRNA로 했을 경우에는 사소한 경미한 부작용 사례는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결과는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고요. 네. 부작용 사례는 사실 미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와 mRNA 백신을 서로 교차 접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물량 부족들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만약에 올 수 있는 그 3차 접종일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면은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영국의 옥스퍼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상으로 보면 그래요. 아데노바이러스를 너무 여러 번 주게 되면 그 아데노바이러스 자체를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예. 앞으로 3차 접종을 위해서도 부스터샷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또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 이게 숫자가 수백 명에 불과해서요. 450명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좀 더 예. 많은 연구들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지 또 거꾸로 이제 파이자를 먼저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방식들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을 다 연구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이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진짜 새로운 어떤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 얘기로 또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내일부터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향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녹취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죠.
최근 함께 거주하는 일가족 중에 백신 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만 감염되지 않은 사례에서 보듯이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네, 문제는 접종률인 것 같습니다.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지금 예약률을 봤더니 지금 어제 0시 기준으로 봤더니요. 예약률이 53.3%예요. 60세에서 74세. 사실 이렇게 높은 예약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방역 당국에서 기대하기로는 70% 이상, 70%, 80%까지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70% 겨우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보이는데요. 예. 이 연령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예. 이 연령층에서 만약에 30% 정도가 미접종으로 남는다고 하면은 접종이 다 완료된 이후에도 위중증으로 간다든지 혹은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지금 1차 접종을 거부하면 11월 달에나 1차 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백신을 못 맞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계속 연말까지도 미접종으로 남는 상황이 되니까 예. 높여줘야 되는데 예. 그 접종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 뭐 피해 사례들 같은 거 보상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네. 우선 근본적으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 인센티브가 그러냐면은 있어야 된다.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지금 거부감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특히 고령층이면서 보수적인 분들은 더 많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1차 접종만으로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선은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면 같은 것들은 좀 배제하고서 네. 금전적이지 않은 부분만을 얘기를 한다면은 접종받은 어르신들끼리 예. 모이는 것은 5인 이상 금지해서 모임 금지를 좀 빼주고. 완화해 주는 예.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노인정 같은 데에서 실내 환경에서도 모임을 좀 접종 받은 사람들은 좀 따로 구역을 만들어서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네. 또 어느 호텔 뷔페에서 반값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1차 접종만 받았더라도 예. 그것을 민간 영역하고 좀 협조해서요. 여러 가지 입장료라든지 예. 음식값이라든지 뭐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결국은 민간 영역에서도 이분들이 많이 접종을 받아야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로 협력을 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또 좀 더 가능한 네.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혜택이 필요한 것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지금 맞는다 6월 달에 맞는다 할지라도 네네. 2차 접종까지 한다면 9월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러면 피부에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예.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지금 과학적으로 근거가 좀 덜하다 할지라도 일단 2차 접종에도 받게 되면은 네. 바이러스 배출량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서로 간에 있어서는 감염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창의적인 인센티브의 그 개발 이런 예.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 화이자 백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이 원래 그 아주 차갑게 해서 보관해야 된다. 영하 뭐 20도 넘게 더 차갑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냉장 보관 2도에서 8도로 지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허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괜찮은 건가 이렇게 우려도 되거든요. 예, 이게 뭐 점점 예. 발전을 해서 이제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완화된 영하 20도 정도 또 실온에 2도에서 8도씨 정도에서도 보관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네네. 파이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2도에서 8도씨에서 31일간 보관할 수 있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요. 예. 보관할 수 있는 것을 FDA나 유럽에서 지금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괜찮은 때문에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괜찮죠. 예. 예, 안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이 다 파이자에서 실험을 해서 이 부분이 문제 없다고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7월부터는 우리가 18세부터 59세까지 거의 3천만 명 되는 사람들을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파이자 백신을 주로 해서 접종을 한다 그러면은 260개소의 그 접종 센터만으로는 분명히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일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파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죠. 예. 그런데 그 2차 접종을 다 마친 사람이에요. 맞춰서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돌파 감염이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요? 이게 말로는 지금 돌파 감염이지만요. 예.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일어날 수 당연한 있는 일이라는 예. 것이 예방 접종을 2차례 하고서 2주가 지나서 항체가 완벽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예. 완전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우리 호흡기 점막 안에는 IgA라는 그 면역 물질이 있는데 이 IgA는 이런 백신 갖고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증식을 하고 감염은 가능하지만 무증상으로 끝나고 결국은
이 증상이 완화되는 예. 상황에서 끝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죠. 감염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예, 예. 생길 수가 있는데 굉장히 드물기는 하죠. 대신 맞았으면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는 그렇죠. 거죠. 증상이 예. 적어도 입원하지 않고 사망하는 것은 100% 막아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접종을 받았다 할지라도 2주가 지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라든지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 하지만 서로 접종을 받은 사람들께는 그것들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미국 CDC의 권고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백신이라는 것이 지금은 거의 완벽하지만 감염 자체를 100%는 막아주지 못한다. 이것은 일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잡힐 듯 아직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곧 코로나로부터 승리의 소식을 좀 코로나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좀 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